그래서 5, 6세 아이들은 어떻든 이제 이런 행동 발달을 보이는 거죠. 야경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충동 조절 능력이 이제 드디어 전두엽이 발달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도덕적인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이 이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들은 주로 어떤 거가 되냐면 어리광, 소극적 없는 아이, 침착성 없는 아이, 의존적인 아이, 한밤에 깨어서 울기, 또 취약전 아이들은 야뇨증 뭐 이런 것들, 유아원 가는 거 거부한다든지 친한 친구 없는 아이들이든지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연 기억과 내재 기억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한테는 이제 무의식 기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생각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얘가 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아이가 흥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자기가 적군에서 지금 외로운 느낌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훈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쓸 수 있는 훈육은 아동기에 쓸 수 있는 훈육과 유아기와는 다른데, 어떻든 간에 긍정적 강화나 관심 돌리기, 그 다음에 타임아웃 같은 거 사용이 되고요. 또 6세 정도 되면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정하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같이 복합되어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시기부터는 전두엽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비로소 이제 성격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질하고 달리 환경하고 엮여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파악을 할 때 이 뇌과학적으로 알려진 것은 5가지입니다. 성실성,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수용성, 개방성, 신경성, 외향성. 그래서 얘가 성실한 아이구나, 얘가 개방적 아이구나, 얘가 위험관리를 잘하니까 신경성 아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고 해석을 하시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아이, 성실성인 아이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신경성이 높고 성실이 높은 아이들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우리가 보통 좌뇌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아이들 중에서는 자기 주도성이 있고, 그리고 외향적인 그 요소가 있으면서도 뭐 어떤 위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잘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자기 그 감성적인 좀 잔해적인 거고요. 또 이렇게 개방성도 있고 그렇지만 위험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성실성은 좀 떨어지면 이런 아이들은 이성운해형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스타일이고요. 또 수용성은 상당히 높아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런 유대감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감성 운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가 그 성실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 훈육한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처럼 이성적이고 잔해한 아이들은 이런 행동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거죠. 처음에는 낯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계속 몇 번 시도를 하면 낯익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낯설어서 그런 거니까 몇 번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아이들은 경쟁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니까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게 하는 중요해요. 또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논리적이지 않은 칭찬을 하게 되면 우습게 봅니다. 또 부모를 또 우습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아이 스타일에 따라서 문제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주도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화를 내고 때를 쓰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폭력 휘두르고 형제간에 싸우고 욱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것이 성격에서 비롯된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주면 될 거고요.
또 이성운의 스티브 잡스 같은 스타일이라면 위험한 일을 하고, 그렇죠? 사이가 또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쁜 경우도 많고, 심심해하고, 또 즉흥적인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얘가 이런 성격 때문에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점은 도와주고 단점은 보완해 주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감성운행형도 마찬가지죠. 감성운행형이라는 게 하는 게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잘 본다든지, 감정 기복이 많다든지, 규칙을 잘 어긴다든지, 자기 주장을 못한다든지, 뭐 실현하고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거절해야 될 거는 거절하는 얘기를 갖다가 역할놀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또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기분 좋도록 유지를 하고, 기분 좋을 때 어떤 일을 시키게 하고요. 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